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송기영 교수는 왜 지난 영화도 죽여주는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에 비견되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소개했을까요?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번에 윤여정 배우의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를 봤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사회보장이나 이런 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노벨상 탄 사람이 프랑스 작가인데, 네. 저는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레벤느망이라는 소설이 약간 그런 비슷한 소설에서 사실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영화를 많이 보는 지인이 그러지 말고,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켄 로치 감독은 한번 보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리밭에 부는 밭에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더 나을까? 그거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게서 굉장히 긴박감 느끼는 건데, 지난번 영화랑 죽여주는 여자 영화랑 비교할 때는 오히려 이게 낫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보기로 했는데, 이 켄 로치 감독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도 그렇게 뭐 어려운 편이 아니고 영국에서 말하자면 엘리트죠. 그런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정말 집요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를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화도 그렇고 다음번에 볼 보리밭에 부는 바람 그것도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이 켄 로치 감독이 추구하는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영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 영화라면 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 멋진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뭐 멋진 연애를 하든지 또는 정의의 사도가 악을 멋지게 물리치든지 그런 꿈과 환상을 주는 영화를 좋아하지,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죽여주는 여자도 제가 보기엔 윤여정 배우뿐만 아니라 이재용 감독의 최고작이고 대한민국 영화사에서도 몇 손가락 앞에 꼽힐 사람인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켄 로치 감독이 아주 정말 집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떤 이슈를 하나 잡으면 아주 끈질기게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게 큰 강점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영화, 관객이 많은 영화, 그러니까 007의 그 친구 이름이 뭐지? 다니엘 크레이크.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 요새 마블. 아니, 마블 말고 또 킹스 에이전시? 그 있잖아. 킹 에이전트. 영국. 킹스 에이전트. 킹스 에이전트. 그런 영화들이 아닌데, 사실, 영화란 게 물론 이런 사회적 이슈만 다른 영화만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꾸로,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도 가끔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영화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 사회보장 안전망 이런 제도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고용복지공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노동부 산하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가봐서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그 조직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이 행정이라는 게 정말 참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시스템에서 이 근대 국가가 나오면서 국가 행정 또는 지방 정부의 행정 이런 게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행정이라는 게 인간의 얼굴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철저하게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니엘 브레이크가 몇 분 늦은 걸 왜 제재를 하냐, 이제 그런 논리인데, 행정 시스템이고 이런 게 전부 또 국가의 모든 조직이나 대통령부터 다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을 받고 일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보면 무슨 대통령도 말할 때 보면 완전히 자기가 지존이더라고, 지존. 거의 지존처럼 말하고 그러는데, 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런데 밑에 일반 행정을 맡는 사람들은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렇지만 크게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돈이 정말 엄청 정말 많은 사람. 뭐 몇천억 원 정말 우스운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반면에 그 반대 지역에는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고 특히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을 타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노숙인이 되는 그런 정말 이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국에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주는 영화만 봐서 되냐 이런 양극화의 허점들을 그 정말 날카롭게 고발한 영화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영화들은 다 그런 걸 안 해요. 다 이렇게 돈 되는 영화, 유명 배우 모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영화. 지난번에 뭐 비상선언 같은 거 제가 막 욕을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고 저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게 현재 사회 시스템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뭐 비교적 연금을 타고 그랬지만 가서 제가 행정에 부딪혀 보면 무슨 이제 무슨 보험 수당이나 무슨 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으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는 사람 그걸 한번 대신 봐줬는데 제가 그때 명색이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봐도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정말 대학교 강의에서도 저런 건 안 할 텐데 하는데 그런 애들을 뭐 열몇 시간을 들어요. 뭐 1시간짜리 여러 짜리를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으셨어요, 교수님? 난 들었죠. 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오기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너무 화가 나서 기사선언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강의 들으시고 간병인에 대한 거인데 아, 뭐 별의별 전문 지식 아니 간병인이 뭐 어떻게 해서 실제로 구체적인데 그거 보니까 그거에 나오는 강사들 그 강사들 돈 벌어주려고 만든 거더라고요. 완전히. 그런 거 많죠. 네, 그러면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예비군 훈련 교육 같은 거 복지 마찬가지고. 시스템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 이런 게 우리나라도 비교적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그 고용복지공단에 가면 직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사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은 그래도 뭐 괜찮은 면도 있지만 특히 인터넷에 그 소외된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초점은 행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그 행정이나 이런 거에서 인간의 얼굴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잘된 시스템이 있어요. 아프면 질병수당 신청해, 실업하면 실업수당 신청해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거기 가서 그걸 신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수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 왜 이렇게 안 해오냐고, 이거 좀 잘해오세요. 이렇게 하면 야단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 있고 행정이 있고 이쪽에는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정말 집사람 자기 부인이 오래 병을 앓다가 수발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자기도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그 KT를 보고는 자기가 남은 돈 자기도 전기료를 전화료도 못 내고 그러면서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양쪽에 있는 거 인간의 얼굴을 하기가 어려운 행정하고 그래도 인간의 저거를 지키려고 노력한 도의를 지키는 극소수의 사람들 이 양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이게 사회보장 시스템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도하면 고도화될수록 제가 보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그걸로 뭐 보험금 더 타내려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면서요. 네. 질병도 실손이야 그것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몇 푼 더 벌라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그런 시스템에 가서 적응을 못해서 어렵게 되는 사람들 이런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지만 그거에 그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룬 영화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강점은 지난번에 죽여주는 여자는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로 됐어요. 윤여정 씨 그 배우가 그 양공주를 하다가 그 아들을 보내고 이제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속 나이 든 다음에도 바카스 아줌마를 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룬 영화인데 오늘 다니엘 블레이크는 철저히 시스템 인간의 얼굴을 하기 어려운 행정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그게
앞에 선 그 개인의 어떤 초라함이나 네. 개인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과연 저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신 분은 저 알겠지만 정말 감탄에 맞이 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게 별로 예산도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뭐 유명 배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 배우들 그렇게 안 유명합니까?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죠. 어. 멋진 뭐 남자 뭐 배우고 멋진 여자 배우도 네, 나온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이러한 일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사회복지나 우리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영화상 타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켄 로치가 그 저 칸 영화제에서 네. 2번 상을 탄 사람이 감독이 서너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황금 조조상. 네. 이 영화로 탔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보리밭에 부는 바로 이 2번으로 켄 로치가 그 칸에서 상을, 황금 종려상을 황금 받는데, 종려상. 네. 정말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야 정말 상 받을 만하네, 이런 영화여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추천하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이 영화를 추천한 제 그 친구한테 아주 고마움을 표합니다. 요즘 처음 보신 영화는 아니죠? 예, 저는 옛날에 한번 봤었죠. 네. 예. 네, 지금까지